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텀 프로젝트 문제 3번 해설 영상을 촬영하게 된 조교 신정민입니다. 네, 일단 해당 문제는 이제 음성 감정 인식 문제였는데요. 음성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슬픈지 아니면 행복한지 이런 이모션을 예측하는 분류하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오버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음성 데이터는 이 오버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진폭과 그리고 시간축을 가지는 그런 이제 연속적인 정보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시간이 이제 흐르죠. 계속 이렇게 제가 아까 3초 전에 말한 말과 지금 말하고 있는 말, 그리고 3초 후에 말할 말은 이제 점점 다른 그 앰플리튜드를 가지는 그런 데이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가공을 해가지고 그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피처로 이제 엔지니어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 데이터를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까 설명했듯이 시간축, 그리고 앰플리튜드 축, 그 다음에 또 주파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그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앰플리튜드 값이 커지고요. 작은 소리로 말하면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리고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의 음낮이 고음과 저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제 피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정보들은 아까 말했듯이 시간축과 앰플리튜드 축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사실 이 시간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프리퀀시 축도 중요를 해요. 그래서 이 프리퀀시로 먼저 음성을 이제 변환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환을 시켜주기 전에 먼저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 음성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 음성 데이터가 이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데이터 양이 방대하니까 얘를 일단 먼저 샘플링을 해주는 거예요. 샘플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음성 데이터는 컨티뉴어스하죠. 그러니까 연속적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산적인 컴퓨터가 알아먹기 쉽게 이산적인 데이터로 받아들여야 돼서 이 퀀타이제이션 양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뭐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우는 그러한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타임 도메인 축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면 좋긴 한데 근데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이러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 한 번 시켜버리면은 이 타임 도메인에 있는 정보들이 다 손실이 돼버려요. 아까 말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분류하고자 하는 게 감정이니까 뭐 화를 낼 때 약간 그라데이션 분노로 이제 말을 막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막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큰 소리로 더 크게 말하고 이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음성이라는 데이터는 시간적인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타임 도메인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이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지 말고 이 타임 그 뭐라 하죠? 그러니까 각각을 또 작은 시간 단위로 쪼개요. 그래서 이 작은 시간 단위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그 프레임마다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시키면은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이어붙이면은 그 타임 도메인이 시간축이 좀 살지 않을까, 시간축 정보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그 STFT라고 해서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이 여기 있는데 설명을 위에서 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타임 도메인이 있고 이 타임 도메인에 이제 표시를 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이 프리퀀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넘기게 되면은 프리퀀시가 이제 어디서 튀고 어디서 크고 작은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또 타임 도메인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프레임으로 작은 시간 단위로 프레임을 쪼개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게 되면 타임 축 정보도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더라. 그래서 쇼트 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 시간 축을
그러니까 프레임을 그러니까 얼만큼의 그 물리적 단위로 쪼갤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초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요, 뭐 10 밀리세컨드로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뭐로 잡을 건데 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간격을 20에서 40 밀리세컨드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 말을 할 때 20에서 40 밀리세컨드 사이에는 저희가 현재 말하고 있는 그 발음을 변경할 수가 없대요. 저희가 막 아우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그 짧은 시간 안에서는 저희가 현재 발음하고 있는 발음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축으로, 그러니까 그 간격으로 이제 피지컬 듀레이션으로 이제 자른다고 합니다. 프레임을. 네, 그렇게 자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어붙여서 만든 게, 이제 그럼 결국에는 그 앰플리튜드 값도 존재하고요, 그 소리의 크기, 그 다음에 소리의 음낮인 프리퀀시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시간축에 대한 시간적 정보도 가지고 있죠. 총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처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요. 이 스펙트럼을 이제 멜 필터를 적용시켜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이 멜 스펙트로그램은 여기 또 설명에 나와 있지만, 저희 사람은 하이 프리퀀시보다는 로우 프리퀀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2000Hz와 4000Hz의 소리 차이는 잘 구별해요. 하지만 저희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고주파 있죠? 13,000과 15,000, 이 똑같이 2,000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이렇게 고주파에서는 저희가 그냥 똑같이 그냥 시끄러운 소리인 거예요. 그냥 뭔가 엄청 높은, 귀가 아픈 그런 소리인 거예요. 뭐 박쥐나 이런 애들은 더 큰 고주파도 이제 잘 구분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그 청각 그 시스템을 본따 가지고 모델링해서 만든 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 그 스케일로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바꾼 게 이 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멜 스펙트로그램은 이제 멜 필터를 스펙트로그램에 적용시키면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 하나하나 있죠. 이게 삼각형 같은 거 있죠. 이 삼각형이 이 사람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0부터 4천까지 점점 프리퀀시에 이렇게 스케일별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럼 작은 프리퀀시 있죠. 이 로우 스케일의 그 프리퀀시 영역에는 막 필터가 빽빽하게 있어요. 이 각 필터마다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필터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러한 로우 스케일의 프리퀀시에서는 잘 구별하듯이 필터도 더 빽빽하게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퀀시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도 이제 고주파에서는 잘 구별 못하듯이 필터의 개수도 점점 적어지는 그런 걸 이제 표현한 게 멜 스펙트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FCC를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사실 오버뷰에는 MFCC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해설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아까 스펙트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스펙트로그램은 이제 그 STFT, 쇼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스펙트로그램에서 이제 이 캡처 어널리시스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펙트로그램 그림이 있는데, 이 스펙트로그램 그림에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가리킨 지점 있죠. 이 지점을 이제 포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먼트가 뭐냐면, 소리가 공명되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얘기하는데, 이 포먼트는 이제 소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거나 선명하게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먼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음성, 소리에서 중요한 특징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피처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포먼트는 이 스펙트로그램에서 이제 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MFCC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어디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계산했다 했죠. 그러니까 스펙트로그램에서 구한 포멘텀이 아니라 그 멜 스펙트로그램에서 구한 포멘텀이 이 MFCC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오버뷰는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요. 실제 이제 코드 레벨로 접근해 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셋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 트레인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이 파일들, 음성 파일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총 1008개의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음성 파일이 있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432개의 음성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인 데이터 CSV 파일에는 이 아까 보셨던 트레인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명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명과 그 파일에 대한 그 이제 감정, 이모션 레이블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 CSV 역시 테스터 데이터의 그 파일 이름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블은 당연히 저희가 추론해야 되는 거니까 없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를 다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데이터 그 CSV 파일까지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서 읽으신 다음에 보시면은 id는 int 값이고 파일 네임 아까 봤던 그 파일명 파일 네임은 스트링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extract 피처 이제 피처를 어떻게 엔지니어링 할 거냐 아까 오버뷰에서 설명한 그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MT 모듈로 작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당 MT 모듈을 채워야 되는 건데 사실 이 extract 피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 로더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extract 피처는 데이터 로더 안에서 작동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 로더 부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스켈레톤 코드에 가이드라인을 3으로 먼저 설정해 놨어요. 첫 번째 MT 모듈임에도 불구하고 1이 아니라 3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먼저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 안에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뭐 간단합니다. 데이터 로드 부분은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 패스가 있죠. 여기 이제 패스라는 변수 안에는 저희 그 캐글상의 경로가 존재를 해요. 지금 여기 경로가 있으면 input 그리고 2021 그 다음에 train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들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라는 변수 안에 cat, input, 2021, 뭐 ml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폴더 명들을 이제 모아놨고 이 join이라는 함수는 그 OS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요. 그냥 이 각각의 문자열들을 합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로를 합쳐준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일 리스트는 저희가 그 판다스로 읽어온 그 train CSV에 이제 파일 네임 부분을 파일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이 컬럼 데이터들을 이모션 리스트는 이제 이모션 컬럼을 저장을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뭐 오디오 패스 역시 이제 트레인 데이터 이 경로가 이 패스라는 경로에다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 경로를 이제 패스를 다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디오 패스랑 파일 네임을 또 조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더해가지고 그 extract 피처 함수의 입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조인 이 결과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이걸 input 2021 mltp pu train 데이터 그다음에 뭐 파일 네임이겠죠. 뭐 train 0001.wav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파일명이 이제 이 extract 피처 안에 들어가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네, 그래서 코드를 잠깐 좀 돌려놓을게요. 이게 피처 뽑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때 위에 이제 extract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이 파일 네임이 들어왔어요. 파일 네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로서라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돼요. 얘네가 이제 음성과 관련된 이제 피처를 엔지니어링 할 때 사용되는 함수들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라서 일단 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파일 네임 경로를 이제 넣어줘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줘서 로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오디오 시그널을 읽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디오 시그널을 읽어오는데 이 과정 자체가 저희 그 오버뷰에서 봤던 이 어디죠?
윈도우이니까 저희가 이 컨티뉴어스한 음성 데이터, 좀 이렇게 데이터 양도 많고 컨티뉴어스한 이 오리지널 음성 신호에 대해서 이제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 네,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죠. 네,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바로 그냥 데이터를 뽑는 게 이 라이브 로사 로드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TFT, 그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구형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시간축이 그 사람은 20에서 40ms 안에서는 발음을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이브로사 STFT 함수의 도큐멘테이션 설명을 보면은 자, 그 NFFT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이제 시그널을 어떻게 윈도우가 어떻게 이제 샘플링해서 컷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폴트 값이 2048이래요. 이 2048은 피지컬 듀레이션이 실제적 물리적 길이가 93ms라고 하네요. 이 샘플 레이터가 22,050일 경우에. 그래서 이게 디폴트 값인데 아까 저희는 20에서 40ms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피치 프로세싱에선 이 리커멘드 밸류 값이 510이다. 이 511로 하게 되면 이제 샘플 레이트가 22,050일 때 23ms로 이제 먼저 컷을 한 다음에 그 프레임을 자른 다음에 그 프레임마다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디폴트 값인 2048 있죠. 2048로 하게 될 경우에는 성능이 MFCC 피처가 좀 더 성능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도큐멘테이션을 잘 보고 하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렇게 한 스펙트로그램은 이제 타임 도메인 축의 정보와 그 다음에 프리퀀시 정보 그리고 앰플리튜드 정보가 가지고 있는데요. 앰플리튜드는 복소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소수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평균값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사실 뭐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뭐 최소값을 써도 되고 중간값, 미디안 값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맥스 값을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베이스라인에선 평균값을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 스펙트로그램의 쉐입이 원래는 이제 프리퀀시의 길이 컴마 프레임의 수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충 제 기억으로는 이 쉐입이 1025,150 아니 뭐 그러니까 이 뒤에 150은 길이는 그 오디오 시그널의 그 파일의 그 음성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대충 일단 150이라고 예시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에 이 프리퀀시의 길이는 도큐멘테이션에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아무튼 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평균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민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프레임 축에 대해서 평균값을 취하라 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프리퀀시 축이고요. 여기가 프레임 축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 축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길이가 1025,1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프리퀀시 길이 축으로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1,150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설명으로 쉐입이 1, 프리퀀시 길이가 되면 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냥 기존에 넘파이 민을 해서 이 트랜스포즈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1025,1이 될 텐데 이 트랜스포즈를 주게 되면은 스펙트로그램의 쉐입이 1025,150에서 150,1025가 돼요. 이 상태에서 넘파이 민을 취하게 되니까 그 1,1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트랜스포즈 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시면은 길이가 1025,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numPy에서 또 reshape이라는 게 있어요. resha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reshape 마이너스 1,1로 하시게 되면은 쉐입이 이제 1025,1에서 제가 반대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1025,1에서 1,1025로 변형이 됩니다. 뭐 어떻게 하시든 자유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스펙트로그램 이제 피처를 만들었어요. 왜 또 굳이 1,1025로 했냐? 그냥 1025,1로 하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스펙트로그램 피처가 음성 데이터, 음성 파일 하나에 대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는 1,008개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432개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피처를 다 뽑게 되면 스펙트로그램 피처의 쉐입이 1008, 1025 뭐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쉐입을 일부러 바꾸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로그램 피처를 따로 구해줬고요. 그다음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구한 그 스펙트로그램, 이 스펙트로그램 피처가 아니라 이 3-2 스텝 3에서 2 있죠? 2에서 구한 스펙트로그램 이 값에다가 제곱을 해줘가지고 파워 스펙트로그램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파워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해서 라이브 로사에서 제공하는 멜 스펙트로그램 함수를 통해 멜 스펙트로그램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멜 스펙트로그램 도큐멘테이션 보시면요. 한 파라미터 값이 y, sr, s, large x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시면은 y는 오디오 타임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sr은 샘플 레이트고요. y에 대한 그 다음에 large s가 스펙트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스펙트로그램을 계산했죠. 스펙트로그램을 계산했기 때문에 굳이 이 y 이 오디오 타임 시리즈 이 y 오디오 타임 시리즈가 뭐냐면 얘요 얘 오디오 시그널 굳이 이 오디오 시그널과 샘플 레이트를 이용해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MFCC가 아니죠. 멜 스펙트로그램을 계산할 때 이미 이 스펙트로그램이 필요한데 혹시나 너가 스펙트로그램 S가 없고 Y랑 SR만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함수 써서 계산해라. 멜 스펙트로그램 계산해라. 라고 이제 이 라이브 로사를 개발하신 분이 이제 하신 거고요. 만약에 너가 이전에 STFT, Short Time Period Transform으로 스펙트로그램을 계산해 놨어? 그러면은 이때는 이 Y랑 S 쓰지 말고 굳이 계산 2번 번거롭게 하지 말고 스펙트로그램만 인풋으로 넣어. 그럼 멜 스펙트로그램 계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도큐멘테이션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굳이 2번씩이나 스펙트로그램을 구하는 계산을 위해서도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시키면은 당연히 느려지겠죠. 이 피처를 엔지니어링 하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도큐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풋을 넣어달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파워 스펙트로그램 넣으시면 그 Y 값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이 안 돼서 무조건 S는, 라지 S는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계산을 했으면 이 멜 스펙트로그램은 지금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값이거든요. 얘를 이제 데시벨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데시벨로 변환시켜줘야 최종적인 멜 스펙트로그램이 완성이 되고요. 얘를 이제 똑같이 이제 numpy min 함수를 통해서 피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멜 스펙트로그램을 계산했으면 이제 또 MFCC를 계산해야겠죠. MFCC는 역시 인풋이 결국엔 순차적으로 뭐 인풋 똑같이 오디오 시그널과 샘플 레이트를 통해서 또 MFCC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중복된 계산을 또 하는 거니까 저희는 메모리 연산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구한 멜 스펙트로그램을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이 끝이 났어요. 구한 멜 스펙트로그램, MFCC 피처, STFT 스펙트로그램 피처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이제 함수에 리턴을 시켜주면은 이제 extract 피처의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얘네들을 이제 저희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사전에다가 어펜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피처들과 그다음 그에 대응하는 정답에 해당하는 레이블 값을 똑같이 저장을 해준 다음에 반환을 해주면 데이터 로더도 끝이 납니다. 정말 간단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제 저희가 구한 피처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해야겠죠. 그래서 모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펙트로그램, 멜 스펙트로그램, MPC 피처를 뽑았으니까 얘네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서 이제 불러와요. 사전에서 이제 불러온 다음에 각각을 numPy로 변형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를 제가 베이스로 잡으라고 말을 했었죠. 여기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를 베이스라인 분류기로 사용한다. 뭐 다른 분류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아마 랜덤 포레스트가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론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인 분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기를 선택을 했고요. 다음 랜덤 스테이트는 무조건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랜덤 스테이트에 따라서 또 성능 차이가 갭이 좀 많이 커서 이걸 분류해 주셔야 좀 페어한 컴패리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뭐 학습하는 이 랜덤 포레스트의 사용 방식은 뭐 이 영상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시켜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각각의 피처에 따른 추론 결과가 저장이 되었고요. 네,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 번에 제출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일단 뭐 잠시만요. 그러니까 MFCC 같은 경우에는 일단 0.5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은 결과가 0.47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으로 뽑은 스펙트로그램의 결과는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작게 나왔죠. 스코어 값이 0.46064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 베이스라인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분류기를 통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안에서도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뭐 똑같은 분류기여도 이제 분류기 이제 튜닝을 통해서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보다 더 좋은 분류기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이번 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면 좋을 점은 이제 똑같은 음성 신호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피처를 모델링 하느냐 더 피처를 좋게 모델링을 하면 할수록 보시다시피 그냥 스펙트로그램을 넣었을 때 대비 MFCC라는 피처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넣으니까 성능이 뭐 그러니까 9%가량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기만큼이나 그 나중에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 더 좋은 그러니까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